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번째 시간 제3장의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61조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입니다. 1항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용자를 알선하는 등의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2항 1항에 따라서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 일시사용의 신청이죠.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어떤 사유냐면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내줬거나 또는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고요. 이 사항이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사용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하게 됩니다. 4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 이번에 상가세입자예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영위했던 사람들에게는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해줘야 하고요. 상가세입자들에게는 임시상가를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법 제62조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1항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서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2항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하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 제64조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이랑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인가가 있는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까지 인가가 났는데 아직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 따라서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되고요. 만약 2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사항, 2항의 기간이 지나면 2개월 동안 또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다시 2개월이에요. 플러스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업은 또 추진을 해야 되니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건축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등을 이제 팔아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즉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만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 폐지,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 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 토지보상법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이 무엇이냐면요. 정확히 따지면 이 토지보상법의 원래 명칭이 공익사업을 위한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이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다. 즉 공적으로 유익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게 사업 인정입니다. 즉 토지를 이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을 하거나 물론 수용이 기본적으로 협의가 전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토지에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그 땅에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 권한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는 것이 사업 인정이고요. 정비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3항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까지 완료하라는 뜻이고요. 4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결의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되고, 현물 보상의 경우는 준공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자, 특례.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자, 1호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자, 1호, 2호 내용을 보면 세입자나 세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도, 자, 국토기획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에서, 자, 용적률을 완화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기획법에서 용도 지역별로 허용 용적률이 있는데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완화시켜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이미 그 전에 거기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 등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 또 손실보상들을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조 재건축 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자, 사업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다음 각호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나 조합 설립의 동의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 건축법 제57조가 그러면 토지 분할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분할하려는 토지 면적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을 할 때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토지 분할을 위해서 그 토지가 유지하고 있어야 할 면적, 최소 면적이 있는데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2항. 자, 1항에 따라서 토지 분할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번에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망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각호 요건이 뭐냐면 그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10분의 1 미만이 이하이고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않을 것. 토지가 있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앉혀져 있었던 거예요. 분할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해서 동의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례죠. 제68조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역시 특례 사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주거 환경 개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항, 그리고 시행자는 재건축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대요. 대지의 조경 기준, 건폐율의 산정 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규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의 지정과 고시가 있은 날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한번 볼게요. 시행령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4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시행의 방법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 그리고 주택을 스스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 주택 건설 후 공급 또는 대지를 공급하는 방법,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나눠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럴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에 1호부터 4호까지는 각각 1호와 3호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고요. 2호와 4호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시행의 방식은 4가지가 있죠. 1호, 2호, 3호, 4호의 4가지 방식이 있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있은 날에는 해당 사업 방식에 따른 각각 용도지역은 오른쪽과 같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 제한구역 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지구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리고 별도로 주거지역을 세분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아래의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환지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유일하게 환지 방식이 나와 있고 그 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반한 청구권은
당연히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전의 방황 청구권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이 땅 그 비용을 다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망에 따라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 돌려받지 못한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자,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어떤 날이죠? 자, 조합 설립 인가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시일,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등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지 확인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왜냐하면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소지의 불분명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찾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됐고,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항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 및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제3장의 3절과 4절 내용이 공부해봤는데요. 최근 5년간 기출상에는 3절과 4절의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4절에 한 문장 정도만 출제가 되었고, 비중이 낮은 부분이었으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아서 임시 거주 시설 등 조치까지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조성이 되는 것들에 대한 분양,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즉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